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김정훈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주목할 뉴스 첫 번째는 뭡니까? 1년짜리 장관 후보의 낙마 가능성입니다. 오늘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열립니다. 네. 해양수산부 박준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수, 국토교통부 노형욱, 고용노동부 안경덕,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 후보자가 그 대상인데요. 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박준영 후보자 부인의 도자기 밀반입, 노형욱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배우자 절도전력, 네. 그리고 임혜숙 후보자의 자녀를 동반한 외유성 출장 의혹 등이 지금 도마 위에 올랐죠. 그렇죠. 이에 대해서 전국 주도권을 빼앗아 오려는 야권은 공세 고삐를 바짝 쥐면서 후보자 낙마까지 밀어붙일 태세인데 반해서 여권은 레임덕 국면에서 더는 밀릴 수 없다는 자세로 후보자들을 지원 사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6일과 7일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어서 네. 이번 주 내내 여야의 공방이 달아올 것 같네요. 5명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오늘 동시에 일제히 열리니까 뭐 슈퍼 화요일이라고 부를만해요. 그렇죠. 일단 여야 지도부가 모두 이제 교체, 아직 국민의힘은 대표는 안 뽑혔지만 네네. 다 교체된 상황에서 뭔가 기선제압의 이미지가 있고요. 지금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얘기하고 앞서 얘기했지만은 이 부인의 도자기 밀수 의혹, 이게 좀 가장 큰 쟁점으로 부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해양경찰청이 그런 것까지 담당을 해야 되는데 이게 주무부처 장관으로 살 수 있느냐, 이게 좀 논쟁이 이어질 것 같고요. 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의혹이 좀 많습니다. 이를테면은 13차례 위장전입 의혹이 있고요. 2차례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그리고 이중국적 보유한 상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 혜택 받았다는 의혹, 농지 편법 증여 논문 표절은 배우자가 했다라는 의혹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외유성 출장, 네. 두 딸과 함께, 그리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임명 열흘 전까지 민주당 당적을 유지한 것,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의혹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가장 큰 쟁점이 네. 공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 지금 가지수로 제일 많은 쟁점은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 쪽인 것 같고, 예. 내용으로서 와 이게 너무 부적절한 거 아니야라고 얘기가 되는 곳은 해수부 장관 후보자 쪽인 것 같고, 그렇죠. 그렇게 돼요. 예. 그리고 뭐 노영호 국토교통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2011년에 세종시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가 있었는데 네. 이거를 살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전세를 줬어요. 본인은 분양받은 다음에. 그 관사 재테크예요? 예, 관사 재테크. 그래서 2억 7천만 원에 분양받아서 5억 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절했느냐, 처신이. 그리고 강남 학군 전입, 위장 전입 의혹도 2개가 있고요. 그리고 부인이 20만 원 절도 의혹도 이제 있었죠. 의혹이 아니라 건 사실이었죠. 네. 그리고 안경덕 후보자는 이마트 간부가 선물을 줬다라는 리스트를 작성했는데 거기에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받은 적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문승욱 산자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보험 재테크 의혹, 그리고 석사장교 제도 특혜 의혹 등이 있는데 아무래도 다른 후보자에 비해서는 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오늘 치르는 인사청문회는 아닙니다만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관련해서도 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어떻습니까? 예. 네. 김부겸 장관, 그러니까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김기현 지금 신임 원내대표 대표 권한대행이 강하게 비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대선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정치인을 안 치는 게 맞느냐, 당대표 선거 직전에 나왔던 사람 안 치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지금 무슨 자동차세 체납이니 뭐 이런 것보다도 그게 더 문제인 거다. 그렇죠. 아. 그래서 이거는 관건 선거하겠다라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뭐 노골적인 의지 표명이다. 그래서 지명 철회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예. 이제 라임 사태 연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겠다라는 건데 이제 김 후보자의 딸과 사이가 라임 자산운용 비공개 펀드에 가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김부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손해 봤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뭐 특혜를 본 것도 아니고 딸이 뭐 펀드 가입하는 거를 상담을 하냐 그러면 아버지하고 다 장성한 딸인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청문회 증인으로 네.
지금 라임 펀드 관련해서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고 조국 흑서 저자들도 지금 부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김경률 경제민주주의 20일 공동대표 뭐 이런 분들이 나온다는데 진중권 전 교수는 자기하고 상의 안 했다고 안 나온다고 안 나오겠다. 본인이 이제 밝힌 상태고요. 다른 분들은 아직 모르고요. 예, 김경률 회계사는 나오겠다고 나오겠다. 의사를 어느 정도 밝힌 아.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김정훈 기자. 네, 뭐 오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데 사실은 뭐 굳이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임명 강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례가 최근에 황희 문화체육부 장관을 포함해서 모두 문재인 정권 들어서 29차례나 됐죠. 네. 사실 이번에도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됐지만은 임명이 어떻게든 강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은데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좀 바뀐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이번 인사청문회를 총괄 지휘하는 여야의 지금 원내 사령탑이 이게 갓 바뀌었거든요. 교체됐죠. 네. 특히 야권은 보궐선거 그 승리 기운을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원내에서도 어떻게든 성과를 내야 한다는 스스로의 기대치가 좀 있을 겁니다. 또 여기에 전국의 기류를 청와대로 전달하고 의견을 개진해야 되는 청와대 정무수석에 그동안 협치를 좀 늘 강조해왔던 이철희 전 의원이 발탁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부분을 보면 좀 과거와 다른 변화의 모습이 있는지 이번 청문회 그것도 좀 살펴볼 만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야당이 정말 안 된다 하는 사람은 그러면은 이번에는 여당에서 뭔가 협의를 해서 이렇게 안 가는 쪽으로 갈 가능성도 좀 있다는 가능성이 얘기예요. 크게 높진 않지만요. 높진 않지만.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죠. 네, 결국 김오수, 박상기, 조국 추미애 모시고 총장행인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새 검찰총장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죠. 예.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김 전 차관을 포함한 4명을 후보자 군으로 발표한 지 나흘 만이고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중도 사퇴한 지는 60일 만에 검찰의 새 수장이 지명된 겁니다. 서울 북부지검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거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법무부 차관에 발탁된 김오수 후보자,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들을 연달아 보좌했습니다. 그는 청와대 지명 발표 직후에 어렵고 힘든 시기에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돼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겸허한 마음으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이제 2년 임기에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것으로 보이네요. 김오수 후보가 5번, 그러니까 오수했다 이런 말이 지금 농담처럼 돌아다녀요. 그만큼 문재인 정부에서 여기저기 하마평에 계속 올라왔던 인물이죠. 뭐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그리고 감사원, 감사위원, 뭐 기타 등등 여러 번 이제 거론이 됐고 네. 윤석열 총장하고 경쟁 구도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윤석열 총장이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이 됐었죠. 그렇죠. 그래서 어찌됐든 굉장히 뭐 친정부적인 정부와 어떤 코드가 맞는 인사다. 그리고 뭐 법무부 장관만 3명을 모셨어요. 어쨌든 박상기, 조국, 추미애 그렇다 보니까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라는 건데 친정부라는 게 일단 약간 꼬리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해 4월에 공석이 된 감사위원 자리에 이 김 후보자를 김오수 후보자를 앉히려고 하니까 거부를 했어요. 2차례나 강하게. 못 받겠다. 왜냐하면 너무 친정부 꼬리표가 너무 강하다라는 게 이제 알려진 이유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게 좀 이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앉힌 거는 좀 안정적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노무현 트라우마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권에. 예, 정권이 뭐냐면은 이제 정권이 바뀌고 만에 하나 정권 교체가 됐을 때 그때 새로운 검찰총장이 전 정권을 소위 말해서 이제 턴다라고 하면은 이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2년이에요. 네. 그럼 현재 마지막 문재인 정부 1년, 네. 새 정부에서 1년, 뭐 교체되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믿을 수 있은 정권이 믿을 만한 인사를 앉혔다. 그렇죠. 그렇게 보고 이제 야당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내 편을 앉히기 위한 요식행위였는데 뭐 무슨 법무부 제청 절차, 후보 추천위원회가 무슨 상관이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좀 평가절하를 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요. 지금 뭐 노무현 정부 말기에 검찰총장 언급하시는데 사실 전례를 보면 정권 말기에 검찰총장이 늘 순탄치는 않았어요. 네. 노무현 정권 마지막을 지킨 임채진 검찰총장, 그 이명박 정부 출범 후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게 됐고요. 결국 노 전 대통령 서구와 함께 자리에서 물러났죠. 그랬죠. 이명박 정부 때는 한상대 검찰총장,
대통령 친형에 대한 소극적인 조사로 검찰 조직의 반발을 사면서 불명예 퇴진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역시 김순환 검찰총장은 자신을 임명했던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에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사퇴를 냈습니다. 네. 김호수 이제 총장 후보자 이게 아무리 믿을 만한 인물을 지명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운명이 어떻게 될까 궁금한데 이번에도 혹시 그 앞날이 평탄치 않다면 이건 좀 국가적으로도 불운일 겁니다. 예. 자, 여기까지 이제 인사들, 이건 뭐 후보자 이야기를 쭉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주목한 뉴스는 뭡니까? 네, 서울시 대신 당권 이게 나경원의 존재감인데요. 정치권 얘기군요. 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1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머니투데이 더 300과 미래항공연구소가 여론조사기관 PNR에 의뢰해서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나 전 의원은 적합도 평가에서 18%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주호영 전 원내대표 13.4%, 김웅 의원 7.3%, 홍문표 의원 6.3% 등의 순이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국민의힘 내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탈락했지만 여전한 존재감을 이렇게 보여준 셈이어서 앞으로 펼쳐질 당권 레이스가 더 좀 주목되는 상황이네요. 이번 조사 지난 1일 전국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전화조사 무선 100% 방식으로 진행됐고요. 응답률 3.1%로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나경원, 주호영, 김웅, 홍문표, 조경태. 네. 요 여론조사에서는 이랬어요. 근데 김준일 대표. 예. 나경원 전 의원은 당대표 출마 선언도 지금 하지 않은 상태인데 1등을 했어요? 일단은 뭐 이제 고려한다. 뭐 그리고 당 대표를 나갈 것이냐 아니면은 대선에 출마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요 며칠간에 이제 기사로 나왔어요. 네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이제 맞으니까 이제 넣어봤는데 1등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아무래도 인지도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찌됐든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 이제 국민의힘 후보로 예비 후보로 나오는 상황에서 이게 아무래도 주호영 원내대표도 유명하지만은 나경원 의원은 좀 전 의원은 더 전국구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는데 나경원 의원 측에서는 상당히 고무감을 이제 얻었겠죠. 해볼 만하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어떤 변수입니까? 첫 번째는 지역 안배론이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김기현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잖아요. 울산, 영남. 예. 그리고 추경호 의원이 원내 부대표가 됐는데 TK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남이에요. 그럼 당대표까지 영남이 되면 다 이거 영남당 되는 거 아니냐, 갇히는 거 아니냐. 자, 그게 하나 이제 변수고 두 번째는요? 그게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좀 비토론이 있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계파 갈등 얘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떠나면서 각 이제 원로들이 자기 사람은 좀 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기현 의원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황교안 전 대표가 김기현을 지지한다. 뭐 이런 소문이 돌아가지고 약간의 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찌됐든. 그래서 지금 개파 정치를 청산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반대급부로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게 이제 세대교체론입니다. 세 번째 변수 세대교체론. 네, 그래서 김웅 의원이 이제 대표적으로 세대교체론을 이제 밀고 있고 그렇죠. 뭐 이준석 전 최고위원 뭐 이런 분들 출마를 한 해 만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흐름들을 본다라면은 이제 이거를 나경원 의원이 쉽게 될 수 있느냐 지금 상황에서. 왜냐하면 세대교체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그러니까 주호영, 나경원 이런 분들이 됐을 경우에 도로 돌아가는 이미지, 즉 중도 확장이 가능하겠느냐? 이게 이제 초선 의원들의 얘기인 거더라고요. 2030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새로 들어오는 2030들 이제 이런 주장들을 펼치고 있는 거죠. 김웅 의원 궁금하지 않으세요? 무슨 생각으로 당대표 출사표 던졌는지? 오늘 2부에서 김웅 의원 스튜디오에 모시겠습니다. 직접 한번 얘기 들어보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